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출력문에 출력 서식을 이제 준수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출력되는 그 결과를 출력 서식에 맞게 정답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글씨 크기 요거 이제 조정 좀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메인 클래스요. 메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안에 보니까 메인 메서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트라이 캐치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예외 처리하는 그 코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트라이문이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고 지금 여기다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여기다 써놓고 여기서 이걸 이제 처리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해당하는 캐치문으로 가서 실행해주고 파이널리 얘를 이제 실행하고 예외 처리가 이제 종료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보니까 arithmetic exception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예외 개체는 이제 0으로 나눈 등의 산술 연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걸 지금 여기다가 이제 써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캐치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예외 개체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얘는 이제 배열의 이제 범위를 벗어나서 접근을 시도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 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 놓은 거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캐치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넘버 포맷 엑스션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는 그런 문자 열들을 숫자 형식으로 변환해 달라.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지금 얘가 이제 무슨 말이냐?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 열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제 형식을 바꾸는데 만약에 출력 1, 출력 2, 출력 3 이런 문자가 있죠. 이런 문자를 숫자 형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출력 1이라는 거를 숫자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럴 때 넘버 포맷 엑셉션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드에서 뭔가 예외가 이제 발생하긴 발생했는데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분명히 얘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는 무조건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얘를 이제 실행시키고 이제 파이널리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줄에 int a는 5다 b는 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정수형 변수 a와 b라는 그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하면서 그때 이제 초기 값으로 5다 0이다 이 값을 이제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시스템 아웃 프린트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a 나누기 b한 그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a에는 5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있고 그리고 b에는 이제 0이 들어있죠. 그러면 5 나누기 0 하게 되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술 연산에서 얘가 발생했을 때 얼리스메틱 우리 엑셉션 이곳으로 이제 찾아온다고요. 이곳으로 찾아왔더니 시스템 아 프린트 출력하래요. 뭘 출력해라? 출력 1. 이 문자를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화면상에는 출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이제 캐치문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파이널리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때 뭘 출력해라? 출력 5. 얘를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출력 5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외 처리 문제가 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처리되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요. 맨 처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쭉 실행이 되다가 트라이문에 보게 되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 놓죠.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예외 캐치문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실행할 걸 실행해주고 맨 밑에 있는 요 finally 얘가 이제 실행이 마지막에 됩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처럼 트라이문으로 가서 예외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땅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여기서 예외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어요. 않았을 때는 캐치문으로 안 가겠죠. 캐치문으로 가지 않고 바로 finally
얘를 이제 만나서 얘를 이제 실행하고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 finally라는 이 구문은 얘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처리되는 그 코드예요. 그리고 얘 개체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거 얘네들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기억 좀 하고 지나가세요. 우리 예외 객체에 보게 되면 널 포인트 엑셉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객체를 이제 참조했을 때 그때 이제 널 포인트 엑셉션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외 처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외 객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처리되는 그 순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정답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 1이다, 출력 5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출력 1하고 출력 5 이 두 가지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 뭐 줄바꿈 해라 없잖아요. 프린트 ln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프린트를 썼기 때문에 출력 1 얘를 먼저 출력하고 그 뒤에 이어서 출력 5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1이다, 출력 5다 얘를 이제 출력할 때 중간에 띄어쓰기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출력 1이다, 출력 5다 이렇게 이제 붙여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얘가 발생했을 때, 발생 안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이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예외 객체들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뭔지 그리고 얘가 뭔지 그리고 얘가 뭔지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세요.